고속버스 차창 넘어 외로운 소녀 울고 있네. 가지 말라고 곁에 있어 달라고 애원하며 그 느끼네. 기약 없이 서울로 가는 마지막가 너무 야속해. 차창을 두드리며 우네. 땅바닥에 주저앉아 우네. 터미널에 비가 오네. 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 청춘. 나이가 들면요, 평소에 없던 증상들이 불쑥 찾아와 참 곤혹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그런 증상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내가 그 증상에 해당돼요 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먼저 다리나 팔이 자주 가렵다. 어깨 있으시네요. 그 다음 코골이가 생겼다. 자, 창피하지 마시고, 예, 다 겁니다. 아유, 피곤하면 그럴 수 편하게 있어요. 드세요. 예, 그럼요. 너무 크진 않으시죠? 16분. 저까지 17. 마지막으로 다리에 쥐가 자꾸 난다. 네, 손 들어보세요. 와, 네, 제일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셨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단 하나라도 손을 든 분은 과연? 당뇨 위험군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데요. 뿐만이 아니라 말초신경이 손상되어 피부가 건조해지고 예민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가병증을 잘 느낄 수 있는 거죠. 특히 다리 아래쪽이나 발에 가려운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네, 또 이제 잘 때 이제 코를 심하게 골거나 이 수면 무호흡이 오는 분들은요, 밤사이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다량 분비되게 됩니다. 이 코르티졸은요, 혈당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인슐린의 작용이 감소하고 또 당뇨 발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증상인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건 당뇨와 어떤 상관이 있는 건가요? 우리 몸의 혈액은 심장에서 출발을 하여 말단 부위까지 가는데요. 작은 혈관일수록 혈당이 높을 때 더욱 손상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단인 손끝과 발끝의 혈관이 특히 잘 손상이 되고요. 이로 인하여 순환이 잘 안 되니 신경에도 문제가 생겨 쥐가 자주 나고 저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는 완치가 쉽지 않다고 그러는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 어느 날 찾아온 비극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건강마저 악화됐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 만나보시죠. 아이고, 불이 나서 다 탔어. 생선 장사가 다 타버렸어 그러더라고. 아이고. 흔적도 없다 사라져. 아유, 어떡해. 걷는 게 좀 불편해 보이시네요. 무언가를 찾고 계신데요. 많이 변했네. 예전에는 좀 식당을 했었어요. 아, 식당. 잘 됐어요, 장사가. 장사가 잘 됐어요.
30대 초반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아이고 참. 자식들 키워야 하니까 죽기 살기로 일했던 거죠. 장사를 해야겠다고 나가니까 옆에 아 웬일이야. 생선장사죠. 제가 단합으로 써대더라. 그래서 농담인 줄 알고 가봤더니 하나 흔적도 없다. 깜짝 놀랐죠. 돈도 몇백 있고 거기서 10년도 넘게 했었는데 옷 같은 것도 다 입고 그러지. 불나가지고 난들은 이제 손 띄었죠. 아유,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그러고 나서 하루 종일 무기력하더라고. 저 트라우마가 계속 이게 생각이 나시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누워만 있다 보니까 자꾸 열이 나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가니까 혈압도 있고 당약도 뭐 당을 재보더니 200이 나간다고 막 그래요. 당뇨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있으면 죽는데요. 큰일 난대요. 마음이 무너지시니까 몸도 무너진 게 아닐까 싶은데 식당 일이 바쁘니까 뭐 몸 챙길 시간이 있었겠어요. 아이고 많이 나왔네. 뭐야? 야 공복인데. 공복 혈당이 너무 높으신데요. 아유 밥이나 좀 먹어야 되겠더니. 에휴. 아유, 식사라도 좀 제대로 챙기셔야 되는데. 저 뭐야? 저 틀니를 틀니를 하시네. 당뇨 요즘에 합병증 때문에 그런가는 몰라도 이가 다 빠져가지고 지금 틀니를 했어요. 나같이 이가 없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친구들 보면 다 이가 있어요. 아이고 위아래가 다 빠지셨네. 불편하죠 항상. 항상 불편하죠. 음식 먹을 때도 그렇고. 그럼. 입맛도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아니 눈이 이렇게 또 안 좋아지더라고. 지금 눈이 치아도 그러고 머리도 그러고 다 그래. 다 안 좋아지더라고. 지금도 막 몸에서 저기 그 약을 먹어 저기 다리 아픈 약을 먹어서 그런가 이렇게 열이 올라요. 그렇게.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나 봐요. 약이 너무 힘드시겠다. 저 약 드시느라고. 이제 막 우울증 있고 막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그냥. 그 세상을 건성으로 살아요. 건성으로. 눈만 뜨면 그냥 건성으로 집좀 봐요. 치우지도 않고 눈 뜨면 오늘인가 보다 오늘인가 보다 그냥 건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아유, 지금이라도 건강에 신경 쓰셔야 돼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면서 일궈온 그 식당을 화재로 말미암아 잃게 됐을 때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크셨겠어요.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힘을 좀 얻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욱 씨 계십니까? 나오셨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지금 눈물을 흘리시는데.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아요, 저는. 저희 집도 저렇게 홀라당 불이 나서 다 타버렸거든요. 어머님이 혼자서 딸 셋 기르시고 이제 그래서 저도 노래로 세상에 나오게 된 건데 얼마나 버티기가 힘드셨을까요, 정말. 아, 이거 내 건강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 느낀 건 언제부터셨어요? 60대 중반쯤에 자꾸 어지럽고 기력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당뇨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바쁘니까 끼니를 제때 챙겨 먹지 못해서 폭식을 좀 했는데요. 뱃살이 많이 찌더라고요. 그렇게 몸이 망가진 게 당뇨의 원인이 아닌가 싶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뱃살은 실제 당뇨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이 고칼로리 음식을 과잉 섭취하게 되면요, 이 남은 열량은 이 체내 내장 지방, 즉 뱃살로 저장이 되는데요. 이 내장 지방은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방해합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우리 몸의 췌장에서는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고자 막 무리를 하게 되거든요. 이로 인해서 췌장이 망가지면서 당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야, 이 뱃살은 정말 만병의 근원이네요. 저도 먹는 걸 조절하라고 하는데 원래 달달한 걸 좋아하니 식탁을 바꾸는 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당뇨를 겪고 계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평소에 좋아하던 걸 바로 끊기라는 이렇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요, 이 당뇨에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돌발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어떤 케이크가 혈당을 더 높일까요? 1번 간식으로 먹는 케이크, 2번 후식으로 먹는 케이크. 1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빨간색 카드 들어주시고요. 2번이 정답이다 생각하면 파란색 카드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정답 하나, 둘, 셋 올려주세요. 오, 파란색이 맞네요. 파란색. 파란색이 맞네요. 선택하신 분들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식사를 할 때 하면은 그게 안 그래도 당이 올라가지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케이크를 바로 보충을 하면은 더 당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이서연 선생님? 네, 정답은 1번. 우리 간식으로 먹는 케이크입니다. 많이 들으셨네요. 네, 대부분 틀리셨어요. 네. 다 틀리셨어요. 네, 이제 이렇게 간식으로 우리 초콜릿이나 이제 조각 케이크 같은 거 이게 먹으면서 우리 몸은 갑작스럽게 혈당이 치솟으면서 혈당 조절을 잘 못하게 되는 일명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약 밥을 먹고 후식으로 달달한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다를까요? 이미 기존에 먹은 음식들이 이제 장에서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이 단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후식으로 많이 드시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동일한 양일 경우이기 때문에 식후 소량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는 가족력도 없고 식당 조절도 잘해서 잘 먹고 있는데 당뇨 전 단계 판정이 나왔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제 당뇨하면 우리가 가족력, 식단, 그리고 운동 부족을 원인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당뇨는 우리 일상의 모든 것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했던 행동들 중 조심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당뇨를 부르는 의외의 행동 첫 번째는 텔레비전을 켜고 자는 습관이네요. 아니, 잠깐. TV 보다가 잠드는 거는 저도 너무 자주 하는. 너무 달콤한 잠을 유도하는데요. 아니, 저뿐만 아니라 다 그렇지 않나요? 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요. 네. 스르르 잠들잖아요. 약간 치워줘야 돼요. 네. 네, 이렇게 실제로 이제 밤새 TV 화면을 켜놓고 잠들게 되면요, 수면 시간 동안에 혈당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해외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한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약한 빛에 노출된 채 수면을 취한 그룹에서 혈당 수치가 높은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혈당 수치가 높다는 건요, 곧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졌다는 뜻인데요. 제2형 당뇨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잘 때는 TV를 꼭 끄고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뇨를 부르는 의외의 행동 두 번째는 뭘까요? 아마 갱년기를 겪은 여성분들이라면 한 번쯤 했을 행동인데요. 과연 뭘까요? 저는 갱년기 때 별일 아닌 거에도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욱해서 화내는 거 아닐까요?
저는 불면증이 와서 잠을 못 잤거든요. 그럴 때 꼭 뭘 자꾸 먹는 습관이 생겼는데 야식 먹는 행동 아닐까요? 당뇨를 부르는 의외의 행동 두 번째는 얼음 찜질이래요. 네, 갱년기가 되면 유독 열이 나고 덥고 땀이 많이 나는 분들 계실 텐데요. 특히 안면 홍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증상 완화를 위해 얼음찜질을 달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얼음찜질이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얼음찜질을 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일시적으로 후끈거림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얼음찜질이 끝나면 다시 혈관들이 이완되면서 안면 홍조가 더 심해질 수 있고요. 이렇게 혈관의 이완과 수축이 자꾸 반복이 되게 되면 탄력이 떨어지면서 혈관이 망가지게 되고 당뇨는 물론 당뇨 합병증인 심혈관 질환의 위험까지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당뇨 합병증 중에서도 당뇨발 이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당뇨발을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당뇨가 생긴 지 오래된 분이라면 발바닥에 이것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바로 굳은 살입니다. 오랜 시간 혈당이 높은 상태가 되면 감각신경에 이상이 오면서 발에도 변형이 오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걸을 때 발을 특정 부위에 체중이 실리면서 굳은 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굳은 살에 압력이 계속 가해지면 출혈이 생기고 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발에 굳은 살이 많이 생겼다면 체크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당뇨발이 생기기 쉬운 위험군이 또 있는데요. 바로 당뇨 진단 후에 이렇게 손발이 차가운 수족냉증이 심해진 분들입니다. 네, 당뇨로 끈적해진 혈액은 이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왼쪽은 정상, 오른쪽은 당뇨가 있는 사람의 혈관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상 혈액계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혈관을 통해서 심장에서 말단에 있는 혈관까지 막힘없이 흘러가는 모습이죠. 예. 그렇다면 혈당이 높은 혈액은 어떨까요? 혈당이 높아서 끈적끈적해진 혈액은 이렇게 말단까지 있는 혈관에 제대로 이렇게 도달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예, 이렇게 당뇨가 있는 분들은요, 손발의 혈액순환이 힘들어지게 되고 신경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는 당뇨가 생긴 후로 발이 저리는데 이것도 합병증의 신호일 수 있나요? 네,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뇨 진단 후 발저림이 심한 경우도 말초혈관과 신경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하지 정맥류 등 다른 질환으로 착각해서 방치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당뇨 발저림은 주로 저린 증상이 흔하고 가만히 있어도 저리거나 찌릿찌릿한 게 특징입니다. 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 즉 뼈와 뼈 사이에 나타나는 통증이 주된 증상으로 손가락, 발가락에 대칭으로 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지 정맥류는 발이 무겁고 다리에 피로를 느끼며 아린 느낌이 드는데요. 주로 오래 서 있거나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당뇨로 인한 발저림은 나의 움직임이나 활동과 상관없이 오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하지 정맥류는 나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증상이 심해질 수 있는 거죠. 네, 또 하나 여기 계신 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당뇨가 나를 내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게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당뇨가요? 그래요? 와, 이건 좀 너무한다. 네, 사실이 아니라면 좋겠지만요. 이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이 당뇨를 앓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는 바로 이 노화를 가속시키는 주범인 바로 이 당분 때문인데요. 이 혈액 속에 넘치는 당분이 이 체내에 있는 단백질에 달라붙으면 최종 당화산물, 즉 당독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물질이요, 이 혈관에 달라붙으면 혈관을 점차 좁게 만들어서 뇌경색, 뇌출혈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또 피부에 달라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재생되는 기능을 억제해서 피부가 얇아지게 되고 또 탄력이 떨어져서 주름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고.
한 번 찾아오면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당뇨. 철저한 관리만이 살 길인 것 같은데 당뇨를 친구 삼아 건강을 되찾은 분이 계시다 그럽니다. 아이고 귀여워라. 오늘은 엄마와 누나와 함께 할머니 집에 놀러 갔다. 옛날에는 할머니가 잘 놀아주지도 않고 누워만 있어도 재미없었는데 지금은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시고 재미있는 것도 가르쳐주셔서 참 좋았다. 매일매일 할머니 집에 놀러 왔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뻐라. 헬스장? 헬스인데요? 헬스장? 아, 너무 좋죠. 오, 이분이신가 본데요. 이야. 네. 58세 정윤정입니다. 어쨌든 운동은 그냥 필수라 생각해요. 그 근육이 좀 사라지면 모든 만병의 근원이 된대요. 그래서 주로 하체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와. 너무 좋죠.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색소가 높다.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6.9까지 나왔었는데 약을 복용해야 된다 소리에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시작을 했죠. 왔구나. 아, 엄마. 오늘도 운동하고 오셨어요? 아유 매일 하지 운동이야. 안녕하세요. 와, 우리 이쁜이도 왔구나. 아이고 반가. 이야. 집에도 뭐 운동기구가 많으시네. 진짜 운동이 생활이시네요. 그러시네. 그래. 다치지 않게 조심. 다리 뭐 딱. 할머니만 따라하면 건강 걱정은 없겠습니다. 그렇겠죠? 좀 천천히. 오 잘하네. 아유, 귀여워라. 같이 하자. 저렇게 같이 운동하면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어제 잘 먹었으니까 오늘 운동은 필수야. 처음부터 천천히 하다가 좀 빨리 해야지 지쳐 처음부터 하면. 정말 좀 나를 위해서 살 나이가 됐을 때 50대 나이에 우리 부모님들이 또 쓰러지시고 아프고 그런 어떤 병마에 시달리다 보니까 제가 또 간병을 하게 됐어요. 그러더니 그러고 나서부터 내 몸에 이상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때까지 몸이 피곤하다는 건 느꼈고요. 많이 피곤했고 자꾸 누워만 있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이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진단이 그렇게 나오니까 겁이 났죠. 당뇨병은 합병증이 더 무서운 거고 한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끝까지 먹는다 생각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저는 또 약을 싫어해요. 지금까지 약 먹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하시다. 끝까지 내가 한번 내 몸을 이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역시 했죠. 정신력이죠. 그래서 결심하게 된 게 바른 식단, 바른 생활, 또 운동. 요 세 가지 원칙을 꼭 지켰죠. 많이 바뀌었죠. 일단은 몸이 날아가듯이 좋으니까 일단 활동량이 좀 많아졌고 일단은 컨디션이 참 좋아요. 하루에 거의 매일 한 2~3시간씩은 운동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저희 엄마한테 전화하면 집에 거의 안 계세요. 거의 여행을 가시던가 아니면 친구들과 모임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 모습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한번 해봐. 정상이시겠죠. 자, 야, 뭐 모범생이시다. 이제 당뇨 걱정 안 해도 식단을 되겠어요. 바꿨고요. 아침, 점심, 저녁 시간 맞춰서 꼭 먹으려고 노력을 하죠. 두모는 이거 상추 좀 씻어줘. 아이고 이뻐라. 아, 귀여워. 잘 씻네. 앞뒤로.
건강 초록색. 식단이네요. 많이 먹어. 당뇨엔 초록색이 식단 많네. 관리가 중요하죠. 정말. 네. 골고루 먹어, 골고루. 자, 우리 너무 좋아하는 것도 있지? 아침은 6시에서 7시 사이, 점심은 12시에서 1시 사이, 저녁은 6시에서 7시 사이 꼭 챙기고, 그리고 지금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골고루 반찬을 챙겨서 좀 먹는 편이에요. 건강을 위하여. 우리 가족들이야 뭐 제가 열심히 하는 것만 해도 다 박수치고 응원하죠. 엄청 좋아하죠. 내가 자식들한테는 짐이 되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너무 더 멋지시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진짜 욕심으로는 저기 이쁜 손녀 손자들 결혼하는 것까지는 보고 싶죠. 내 건강이 허락한다면 더 이상 바랄 건 없고요. 지금처럼 가족들이 다 건강하게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행복 바이러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따님과 손주들 사이에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모두 다 기분이 덩달아 좋아졌어요. 네. 자, 이 자리에 정윤정 씨가 나와주셨는데 어디 계실까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화면으로 뵌 것보다 혈색도 좋으시고 그렇죠? 나이보다는 훨씬 젊어 보이시는데 네. 아니 당뇨 진단 받고 약을 안 드셨는데도 이렇게 좋아지시는 게 맞는 거죠? 네, 저도 당화혈색소가 6.9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약을 복용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제가 한번 좀 바른 식단도 고쳐보고 운동으로 해서 저희 몸을 한번 제가 조정을 해볼까 싶어서 열심히 하겠다 하고 약을 좀 거부를 했는데 성공을 한 거죠. 그렇죠. 당화 혈색소가 높다고 하셨는데 이게 혈당하고는 다른 건가요? 네, 혈액 검사 결과를 볼 때 공복 혈당을 눈여겨보지만 당화 혈색소는 그냥 넘기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당화 혈색소는 혈당 관리에 중요한 수치입니다. 혈당 검사는 최근 식단이나 운동 등 환경에 따라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당화 혈색소는 단시간에 변하지 않는 게 바로 특징입니다. 혈액 속 적혈구에는 혈색소가 있는데 혈당이 높아지면 혈색소에 포도당이 달라붙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당화 혈색소입니다. 적혈구의 수명이 4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2에서 3개월간의 평균 혈당 관리를 파악할 수 있는 혈당 성적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당화 혈색소는요, 이 5.7% 이하일 때 정상이고요, 6.5 미만일 때 이 당뇨 전 단계로 보게 됩니다. 네, 만약에 이제 당화 혈색소가 7%가 넘는다면 작은 혈관부터 큰 혈관까지 약간 순서대로 망가지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화 혈색소를요 1% 낮추면 이 당뇨병 합병증인 하지궤양과 같은 말초혈관 질환은요 약 43% 줄일 수 있고요.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나 당뇨병성 신증과 같은 미세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약 37%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당뇨가 암보다 무섭다고 들었는데 대체 어떻게 좋아진 건지 제일 신경 쓴 게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 식단을 기본에 충실했어요. 그 매일 운동도 빠뜨리지 않고 당뇨에 도움된다는 파바빈도 꾸준히 먹었습니다. 파바빈이요? 아까 마시던 게 그건가요? 네, 당뇨는 식단 관리가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파바빈이 단백질 함량도 높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먹기 시작했는데 저한테는 잘 맞은 것 같아요. 그 파바빈은 처음 듣는 건데 이게 콩 종류인가요? 네, 이 파바빈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잠두콩, 누에콩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기원전 1만 년경부터 이 남미나 나일강 유역에서 재배되었던 식물이라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무덤에서도요, 이 파바빈이 발견될 만큼 이 나일강 유역 국가에서 중요한 영양의 공급원이자 귀한 식물이었다고 합니다. 저 정윤정 씨한테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파바빈 드시고 나서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파바빈을 먹은 후에는 식후 혈당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파바빈 속에는 체내 포도당의 흡수를 억제하는 항산화 물질인 아피게닌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아피게닌 성분이 당분의 효소 알파 글루코시다제의 활성을 낮춰서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바빈 속 아피게닌이 식후 혈당을 낮춰줌으로써 혈당 스파이크를 조절해 주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쥐에게 아피게닌을 투여한 결과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을 조절하여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아피게닌이 백내장이나 망막병증, 신경병증과 같은 당뇨병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밥 먹으면 누구나 혈당이 오르잖아요. 혈당 스파이크는 뭐가 다른 건가요? 네, 음식물을 통해 들어오는 이 적정량의 포도당은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이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이 한 번에 과도한 포도당이 들어올 경우에 이 혈당 스파이크가 생겨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앞에 있는 유리관을 혈액이 들어있는 혈관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있는 이 하얀 가루를 당분이 높은 음식물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네. 제가 막았습니다. 네, 이렇게 순식간에 혈당이 급속도로 이렇게 치솟게 됩니다. 이렇게 혈당이 급상승하면요, 우리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필요 이상의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다시 혈당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확 올랐다가 확 내려가는 이 혈당이 오르내리는 현상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인데요.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게 되면 이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혈관에 있는 내피세포가 손상될 수 있고요. 각종 당뇨 합병증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저 그러면 이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생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평소 근육량이 적을수록 더욱 위험한데요. 식후 혈당의 70%를 흡수해주는 우리 몸의 근육이 있습니다. 바로 허벅지입니다. 허벅지 근육은 피 속에 남아도는 당과 지방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하는데요. 허벅지 근력이 많고 튼튼할수록 혈액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당뇨의 위험도 낮아질 수 있는 거죠. 저도 하체 운동을 가장 많이 하는데 확실히 운동 열심히 할 때 혈당 관리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특별히 28 청춘배 허벅지 씨름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자, 도전장 올리신 거예요, 도전장? 아, 도전장이라보다는 네. 우리 28팀이 아무래도 딱 보니까 상당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우리 28팀하고 청춘팀 나는 허벅지에 자신 있다. 허벅지에 싸우고 싶다. 아이고. 야, 너무 자신 있는데? 아, 무조건 자신 있으면 나오십시오. 자, 나오시고. 우리 청춘팀, 네, 두 분 나오세요. 저희는 뭐 벌써 우승 후보입니다. 예. 야, 지금. 팀장 재결 좀 한번 해야죠, 팀장 재결. 여기가 조금, 이거 아픈 것 같은데. 일로 오세요, 빨리. 한번 하시죠. 되게 멋있어 보이려고. 뭘 멋있어 보여? 나 이거 되게 약한데. 제가 이제 이렇게 안으로 넣겠습니다, 이제. 이거 지가 되게 모양 빠지는데, 이 자세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너무 창피해. 너무 창피해. 그래, 좋겠다. 힘내서. 멋있어 보이고 좋겠는데 너무. 얘가 좀. 상대팀께서 힘내라고 아주 고맙습니다. 자. 1, 2, 3. 자, 정주하면 아닙니다. 4. 보여준다. 2.
자, 과연 최종 우승자는 누가 될지. 준비, 시작! 이게 준비하시고 시작! 벌써 좀 벌어졌어. 정말 힘 좋으시다. 자, 정말 애쓰셨지만 오늘의 허벅지 씨름 우승자는 이팔트! 야, 정말 뜨거운 대결이었습니다. 오늘 뭐 대결에서 패배했더라도 노력하면 충분히 좋아할 수 있는 거겠죠? 네, 물론입니다. 근육은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지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꾸준히 하체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근육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주신다면 허벅지 근육을 키우고 당뇨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단백질 보충하려고 운동을 마친 후에는 파바빈을 꼭 먹고 있거든요. 그것도 도움이 될까요? 네, 역시 잘하고 계신데요. 이 근육의 회복과 생성을 위해서는 운동 후에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파바빈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파바빈의 단백질 함유량을 살펴보면 같은 식물성 단백질인 완두콩이나 강낭콩 등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뱃살이 늘면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파바빈이 뱃살에도 도움이 될지 궁금해요. 파바빈 속 항산화 물질들이 탄수화물과 지질의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식후에 급격히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한 동물 실험에서 당뇨에 걸린 쥐에게 열 처리된 파바빈 식단을 섭취시켰더니 그 대조군에 비해서 혈당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들은 말 중에 당뇨가 오면 늙어 보인다는 게 제일 충격인데 파바빈이 동안 유지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파바빈 속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 아피게닌이 이 세포의 노화를 예방하고요, 동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정상세포를 손상시켜서 질병을 유발하는 주범이 바로 활성산소인데요. 이 활성산소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항산화력이라고 합니다. 이 파바빈 속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을 포함한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항산화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파바빈 추출물 섭취 후에 이 폐세포의 항산화 활성도가 최대 62.5%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맛이 궁금한데 혹시 안 가져오셨나요? 안 그래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갖고 왔어요. 보실래요? 파바빈. 조금 갖고 오셨구나. 나한테까지 올 줄 알았더니 안 오겠다. 박종욱 씨 드셔보니까 어떠세요? 파바빈이 당뇨에 좋다고 해서 얼마 전부터 먹기 시작했거든요. 입맛이 까다로운데 저한테는 잘 맞더라고요. 듣자 하니까 제작진과 만난 이후로 또 당뇨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4주 동안 우리 박종욱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냉장밥 먹기. 네. 그렇지, 맞아. 그렇지. 파바빈. 섭취. 자,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야. 그 평소 공복 혈당이 175였는데
4주간 노력하신 후에 113까지 낮아졌습니다. 야. 와, 이거 대단하시고요. 와. 네, 이렇게 당뇨 관리가 어려운 게 좋은 거 뭐 이렇게 챙겨 먹는다고 전부가 아니거든요. 꾸준히 운동하시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신다면요, 이 합병증 뭐 걱정 없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당뇨 관리하시는 분들께 꼭 당부드리는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고지혈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당뇨가 있는 경우 고지혈증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이 고지혈증이 있다는 건 결국 혈관에 지방 찌꺼기인 나쁜 콜레스테롤이 과도하게 쌓여 있다는 걸 뜻하는데요. 이 파바빈에 함유된 이 콜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이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혈관벽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해외에서 4,000명을 대상으로 9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콜린 섭취량이 많을수록요, 허혈성 뇌졸중의 위험이 낮아진다는 것도 확인을 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 파바빈이 혈관을 깨끗하게 이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당뇨 합병증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활하지 않은 혈액 순환이거든요. 근데 이 파바빈 속 콜린 성분이요, 이 혈관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콜린을 충분히 섭취할 경우에요, 이 지방 대사에 관여해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콜린은 파바빈에만 들어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식재료 속에서도 콜린 성분을 찾을 수 있는데요. 고기나 채소, 달걀 등에도 들어있고 특히 콩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콩류 중에서도 파바빈의 콜린 함량이 높다고 합니다. 100g 기준으로 녹두콩 속 콜린 함량은 14.4mg, 강낭콩은 65.9mg, 그리고 검은콩은 66.4mg이 들어있는데요. 파바빈 속 콜린 함량은 95.8mg이라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과의 약 28배, 키위의 약 50배, 달걀의 약 87배 많은 콜린이 파바빈에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어느 때보다 집중력이 너무 좋아서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문제를 끝까지 듣고 다 같이 동시에 맞춰볼까요? 다음 중 당뇨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이 파바빈 속 성분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아피게닌, 2번 콜린, 3번 탄수화물. 뭐 너무 쉽다, 그죠? 네, 그죠? 자,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자, 3번 탄수화물. 다 탄수화물. 네, 다들 우등생이세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탄수화물이죠. 이 파바빈 속에 이제 아피게닌은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고요. 콜린은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이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이 당뇨 합병증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파바빈에서 빠뜨릴 수 없는 성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L도파 성분입니다. L도파 성분은 도파민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인데요. 도파민은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 대사 기능을 조절해서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도파민이 줄면 암세포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요. 파바빈 속 L도파 성분이 도파민 감소를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파바빈 추출물이 과산화수소로 인한 쥐의 DNA 손상에 대해 세포 보호 효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의 암세포 중 방광전이세포암, 위암, 간암, 대장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이 파바빈 속 L도파 성분은요, 이 뇌의 혈류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도파민 전구 물질로요, 이 파킨슨 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파바빈에서 L도파를 발견한 스위스 연구팀이 있는데요, 이 파킨슨 병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리된 이 파바빈 250g을 섭취하게 한 후 이 변화를 관찰해봤다고 하는데요, 12시간이 지나자 혈중에 있는 이 L도파 농도가 증가했고요, 임상적인 개선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파바빈 섭취 시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파바빈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30g에서 50g 정도입니다.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복통이나 설사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콩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 후에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청춘. 저희는 오늘보다 더 젊어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